back in the day, Mama used to bring out the tree. 너 이 영화 엄마가 보래. 엄마가 보지 말래. 우리 엄마는 보라 그랬어. 엄마가 절대 보지 말래. 우리 엄마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네, 우리 가족들도 볼까 말까 그것이 문제로다. 우리 집 올레 TV 짜투리 쿠폰 혹은 잔액이 1,000원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대체 이 돈으로 뭘 봐야 할까? 고민되시는 분들 저희가 해결해 드립니다. 1,000원 정도로 볼 수 있는 영화 올레 TV에 가득합니다. 영화 세븐을 통해 단숨에 관객과 평단에 사로잡고 미드, 하우스 오브 카드를 통해 남다른 연출력을 인정받은 감독이죠. 데이비드 핀처의 또 다른 대표작 나를 찾아줘가 1,000원대 즐기실 수 있는 작품 중 하나인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하게 행복해 보이는 부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정답을 찾아 나가는 스릴러 영화인데요. 무엇을 상상하시든 대반전이 영화 속에서 펼쳐집니다. 스릴러 좋아하시는 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그 외에 편견에 맞서서 발레를 하는 사랑스러운 빌리를 만날 수 있는 명작 영화죠. 빌리 엘리어트. 김혜수, 유아인, 정유미 등 매력적인 배우들이 펼치는 콩가루 집안의 히로애락을 만날 수 있는 영화 좋지 아니한가도 역시 1,000원대에 즐기실 수 있는 영화니까요. 참고해서 즐겨보세요. 네, 특히 빌리 엘리어트 좋지 아니한가는 프라임 무비팩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가입자분들은 무료로 즐길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아직 가입 안 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가입하셔서 실속 있게 감상해보세요. 또한 아래 기간 동안 프라임 무비팩 기존 가입자 혹은 신규 가입자분들께서 응모를 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 정말 놀라운 캐스팅과 스케일로 돌아온 시리즈죠. 맨인 블랙 인터내셔널 예매권을 드리는 이벤트 진행 중이니까요. 놓치지 말고 혜택 누려보세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무비 결정장애 해결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이 영화 보니 많이! 먼저 라방 찾아주신 분들과 인사 나눠보고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MC가 지니야 하니까 폰이 반응했대요. 지니야, 프라임 무비팩 가입해줘. 이번 주 올레 TV 신작들 내려와요. 이번 주 보니 많이 첫 번째 영화입니다. 나쁜 녀석들의 아슬아슬한 팀플레이가 시작된다. 대범죄 도시 나쁜 녀석들. 이 영화가 대만 영화예요. 보통 대만 영화라고 하면 우리가 청춘 로맨스 영화를 많이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죠. 몇 년 동안 그런 게 유명했으니까. 네. 근데 이 영화 포스터부터 아주 다크한 기운을 내뿜고 있습니다. 작년 부산국제영화제뿐 아니라 해외 유수 영화제에 초청을 받으면서 일찌감치 작품성과 대중성을 인정받았는데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전직 농구 선수 레이와 은행 강도범 벤이 목숨을 건 한탕 대작전을 펼치는 영화입니다. 사실 줄거리만 보면 액션 영화의 클리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신선한 전개에 당황하게 되더라고요. 영화 후반부까지 뚝심 있게 밀고 나가는 감독의 연출력 덕분에 마지막까지 흥미진진하게 영화를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를 연출한 감독님은 대만 스타일의 액션을 보여주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셨는데요. 영화 속 두 남자의 맨몸 타격 액션 집중해서 보시고요. 그럼 이렇게 화려한 액션을 펼친 배우분들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분들도 대만에선 이미 스타들이시죠. 그쵸. 오강인, 임철희 배우가 주인공을 맡았는데요. 그게 무게 중심을 잡는 동시에 중간중간 유쾌한 농담마저 깔끔하게 던져주는 두 배우의 연기력도 집중해 보시고요. 그럼 이렇게 대만의 아기자기한 청춘 영화 대신 화려한 액션 영화를 눈에 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화 보니! 우리가 몰랐던 북한 청년들의 꿈과 사랑 그리고 뜨거운 우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죠. 굿바이 마이 러브 NK 붉은 청춘. 눈의 마음, 슬픔이 우리를 데려가는 곳 고려아리랑 천산의 디바를 이어서 김소영 감독님의 망명 3부작 개미를 장식한 작품이죠. 잊혀진 기억들을 생생하게 불러낸 영상미로 주목을 받았고 또 무서울 정도로 아름다운 영화다라는 호평을 받았는데요. 실제 영화를 보신 분들은 유랑의 삶을 산 그분들의 이야기와 당시 분위기를 담은 영상으로 반세기 전 망명의 삶을 살다 나온 기분이셨다고 해요. 그럼 이 영화가 조명한 분들이 어떤 분들일지 궁금해지는데요. 영화의 주인공들. 한국 전쟁 당시 모스크바로 유학을 떠난 후에 정치적 망명길에 오른 8명의 북한 청년들입니다. 이분들은 독재에 맞서서 망명이라는 길을 택했지만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만은 잊지 않고 영화와 연극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오셨는데요. 당시 조국을 그리워하는 그들의 치열했던 청춘과 우정 고스란히 담아내면서 생각할 쟁점들을 영화가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청춘들이 이분들의 이야기에도 한 번쯤 귀 기울여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주인공들의 의미 있는 이야기처럼 OST 또한 남다른데요. 김소영 감독님은 러시아에서 시대의 아이콘이 된 빅토르 최의 곡을 영화 속에 삽입하셨다고 해요. 삶의 애환이 녹아든 빅토르 최의 음악은 마치 고향을 떠나 변방을 유랑한 청년들을 위로하는 것처럼 들리더라고요. 영화에 담고자 하는 그들의 이야기뿐 아니라 OST까지 우리를 완전히 집중하게 만드는 이 영화는 보니!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불가사의한 사망 사건, 의문의 죽음을 둘러싼 미스테리 스릴러 라플라스의 마녀. 일본 최고의 추리 소설 작가 히가시노 게이고의 데뷔 30주년 기념 대작을 영화화 작품으로 화제가 됐었죠. 화제성답게 출연한 배우들도 어마어마했는데요. 사쿠라이 쇼, 히로세 스즈, 릴리 프랭키 등 일본 최고의 배우들이 모인 만큼 영화를 손꼽아 기다렸는데 막상 들려오는 이야기들은 화제성에 반비례하더라고요. 혹시라도 이 작품의 원작 책을 서점에서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시겠지만 책의 두께가 상당히 엄청납니다. 두꺼워요. 이 엄청난 두께 속에 들어가 있는 많은 사건들을 2시간으로 짧게 만들려다 보니까 풀어내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치밀하게 짜여진 이야기를 이렇게 자르다 보니까 부족한 스토리텔링 때문에 영화의 분위기가 처지기 시작하는 부분도 있고요. 반대로 원작을 안 보고 영화를 처음 접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영화를 이해하고 있는 게 맞나? 내 생각이 맞나? 하면서 영화 속도를 따라가기가 벅차다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이 영화 저는 과학 공부를 하고 봤어야 했나 조금 후회가 되더라고요. 너무나. 아니 과학으로 살인 미스터리를 풀어가는데 뇌 과학 조직과 초자연적인 존재 이 그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문과생이 저는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영화는 내가 원작 작가 혹은 배우의 팬이다 또는 이과생이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한 번쯤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나 문과생이 원작 표지 구경도 못 해봤다 하시는 저 같은 분들은 슬쩍 이 영화 많이 예술적 상상력으로 무너진 정신력을 회복한 한 남자의 기적적인 이야기. 웰컴 투 마웬. 백투더퓨처 시리즈와 포레스트 검프를 연출해 국내에도 잘 알려진 할리우드의 거장이죠. 로버트 저메키스 감독의 영화인데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 마웬콜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했다고 합니다. 동네 불량배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기억을 잃은 남자의 이야기를 담았다고 하죠. 영화는 주인공이 마웬이라고 부르는 상상의 마을 속에서 치유를 해가는 과정을 그렸는데요. 저는 스토리보다도 영화적 기법에 굉장히 눈이 좀 가더라고요. 미니어처로 만들어진 상상 속 마웬 마을과 현실 세계 이 두 개가 이어지면서 이야기가 연출되고 진행이 되는데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이음새가.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라이브 액션까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시도가 영화 속에 가득했던 것 같아요. 영화적 기술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 실제로 오가며 연기한 배우들도 돋보였는데요. 다양한 장르에서 존재감을 나타내는 스티븐 카렐, 또 뮤지션이자 문라이트 등에 출연한 배우 자넬 모네와 베이비 드라이버에 출연해서 알려진 에이사 곤살레스까지 믿고 보는 이분들의 연기 함께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색다르지만 감각적인 영상미 그리고 치유의 메시지를 담은 이 영화를 통해서 힐링하고 싶으신 분들은 보니! 네, 이 밖에도 역사를 넘어 신화가 된 전사,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펼쳐지는 징기스칸의 이야기, 정복의 신 징기스칸, 1급 비밀로 분류된 군사작전, 내전 한복판에서 목숨을 건 임무가 시작된다, 작전명 반데라스. 건담 시리즈 40주년 기념 대작, 우주세기 100년 대서사시의 시작을 알린 애니메이션, 기동전사 건담 내러티브. 숨 쉴 틈 없이 몰아치는 생생한 긴장감, 기묘한 가족의 집에 갇히면서 겪게 되는 하우스 미스터리 공포 메트리아 등등 다양한 신작들이 장르별로 들어와 있으니까요. 아래 경로 통해서 올레TV 신작의 세계로 지금 당장 들어오세요. 그럼 이제 이번 주 당당하게 집중해서 본의로 선정된 영화 만나볼까요? 세아 동구 나갑니다. 너 빠르다 빨라! 이상한 두뇌를 지녔지만 몸을 움직일 수 없는 형 세아. 공사 경력 필요한 사람들하고 기브앤테이크 좀 하는 게 그렇게 잘못입니까? 뛰어난 수영 실력을 갖췄지만 형 세아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동생 동구. 아메리카노 2잔, 오렌지 주스 한 잔이요. 드시고 가실 건가요? 여기서 먹다가 남으면 가지고 가겠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특별한 이 형제는 어렸을 때부터 서로를 의지하며 한 몸처럼 살아왔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형제를 보살펴주던 신부님이 돌아가시고 그럼 너도 동구랑 떨어지게 되는 거요. 너는 지체장애자, 동구는 지적장애자. 각자 다른 장애를 가진 두 사람은 헤어질 위기에 처하고 맙니다. 생전 안 찾다가
근데 이제 와서 한다는 말이 뭐? 당신이 뭔데 동구 내려가? 과연 서로가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두 사람은 이대로 헤어지고 마는 걸까요? 형아는 안 떠날 거지. 영화 나의 특별한 형제. 기다리셨던 분들은 올레TV 바로 보기를 통해서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고요. 조금 더 설명을 듣고 싶으신 분들 중 우리 집 올레TV 우측 상단 바로 보기 옆에 찜하기 버튼이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찜하기 서비스를 통해서 저장해 두셨다가 무스쇼 다 보시고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사실 처음에 지체장애인 형과 또 지적장애인 동생의 이야기다라는 얘기를 접했을 때 이게 또 엄청 슬프고 안타까운 이야기가 아닐까 걱정을 했어요. 근데 영화는 보기 좋게 저의 이런 편견을 깨버리더라고요. 이 영화는 장애를 그런 안타까운 시선으로 보거나 불편한 시선으로 비하하지 않고 굉장히 유쾌하고 건강하게 담아낸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휠체어의 중력 가속도로 엘리베이터를 따라잡고 출전하게 해달라고 부탁하려는 참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기존의 흐름과 다른 방식으로 좋은 영화, 착한 영화들이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얘기했던 생일도 그런 영화였던 것 같고요. 정우성, 김양기 씨 했던 증인이라는 영화도 그랬었죠. 뭔가 기존의 장애를 가지신 분들, 아픔을 가지신 분들을 표현하는 방식과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한 영화들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개인적으로 반기고 있어요. 네. 이 영화는 섣부르게 동정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니고 그런 동정의 시선은 거두고 주인공인 두 사람이 어떻게 서로를 도우면서 함께 잘 살아가고 있는지에 집중을 하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고 계시면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으실 거고요. 그 다음 그분들을 응원하게 될 거고요. 한 발 더 나가서 우리 관객들이 힘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이 두 주인공의 특별한 이야기, 실제 모티브가 된 실존 인물들이 있으시거든요. 1996년 광주의 한 복지원에서 만나서 강력 접착제라는 별명으로 불리면서 정말 한 몸처럼 살아온 분이 계세요. 지체장애인 최승규 씨와 지적장애인 박종렬 씨. 이 두 분의 실화에서 출발한 영화거든요. 감독님 역시 이 두 분의 특별한 사연에 감동을 받아서 이분들을 실제로 만나서 많은 이야기도 듣고 특히나 형 세하 역의 모델이셨던 분과는 술도 함께 나누면서 디테일한 아이디어를 많이 얻으셨다고 그래요. 근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렇다고 영화 속 스토리 자체가 이분들의 다큐멘터리냐? 그건 아닙니다. 이분들의 특별한 사연과 캐릭터를 가져왔을 뿐 영화 속에 등장하는 사건들은 대부분 픽션입니다. 그렇다면 이 픽션을 만들고 연출한 분은 누구냐? 코미디 영화를 주로 만들어 온 육상효 감독님이 이번 영화 연출을 맡으셨습니다. 특히나 이주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따뜻하게 코미디로 풀어냈던 반가 보신 분들 떠올려 보신다면 나의 특별한 형제, 이번 영화가 밝고 따뜻한 이유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요. 아저씨 내려요. 스톱. 스톱. 우리가 조금 전에 증인이라는 영화를 언급하기도 했지만 그 영화는 코미디 영화는 아니었잖아요. 코미디 영화가 아닌데 장애를 갖고 있으신 분들을 새로운 느낌으로 연출해내면서 박수를 받았는데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이 영화는 특이하게 코미디 영화예요.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아예 코미디로 만들었기 때문에 반가 때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코미디를 만드는 게 문제가 되지 않겠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실제 당시에도 반가를 만들 때 대상을 희화화하는 거 아니냐, 너 코미디 만들어도 되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으셨다고 그래요. 근데 이에 대해서 감독님이 강한 믿음을 갖고 계셨던 것 같은데 이게 바로 내가 하는 유머인 것 같다. 좋은 방향을 갖고 자신 있게 이야기한다면 내가 다루는 대상을 희화화하거나 왜곡하는 것과는 다른 유머가 나온다 라는 믿음을 확실하게 갖고 계신다 그래요. 그래서 이번 영화 그 믿음의 기초에서 만들어졌는데요. 이렇듯 밝고 건강한 실제 주인공들의 특별한 사연과 제작진 그리고 감독님의 따뜻한 노력이 더해져서 정말 특별한 코미디 영화가 완성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세화와 동구의 일상이 정말 디테일하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우리와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장애인들에 대해 많은 이해와 생각을 하게 됐고 또 더불어 저는 이 영화의 또 한 가지 좋은 포인트가 전화번호는요. 비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시선인 차별 것 문제로 같아요. 볼 일이 좀 보통 이런 소재 영화들을 보면 장애인만큼이나 비장애인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왜곡을 좀 하잖아요. 뭐 장애인을 괴롭힌다거나 이상한 시선으로 본다거나. 필요 이상으로 악인처럼 만들죠. 그렇죠. 하지만 이 영화는 말씀하신 대로 쭉 견제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약한 사람은 같이 살아야 한다고. 같이 살 수 있어서 사실은 강한 거라고. 세하가 동구와 서로 함께하면서 강자보다 더 강하고 밝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게 주요 스토리라인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주변 사람들의 모습도 굉장히 인상적으로 보여줘요.
책임의 집이라는 시설을 운영하고 책임이라는 게 뭔지 영화 초반부터 확실하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실천하시는 신부님, 혹은 장애를 잊을 만큼 장애인들과 스스럼 없이 지내는 또 다른 사회적 약자, 취준생, 수영선생, 미연. 본인도 어렵고 힘든데 이 형제를 그냥 친한 형제를 대하듯 함께 생활하는 복지사 형 등등등. 모두 장애를 특별한 것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아닌 그저 같이 살아가는 사람으로 대하는 모습들이 영화에 계속 등장합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순간들에는 비장애인 분들도 그렇게 강자가 아닌데 우리 모두 약자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 사회 구성원이기도 하니까 함께 살아가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확실하게 들려주시더라고요. 쥐뿔도 없어요. 그냥 센 척했던 거지 뭐. 오빠들 보니까 저도 약한 모습 보이면서 살아도 되겠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분들이 두 형제와 편견 없이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어디서 제일 잘 드러나냐면 두 형제가 장애가 있다고 해서 마냥 이분들에게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주기도 하죠. 우리 동구 수영 실력 생계가 걱정인 미연에게는 아르바이트 거리와 취업 스펙을 주고 엄청난 딜을 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 복지사형 집에 잠시 머물 때도 집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다 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유쾌하게 그려지고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거리를 던져주는 장면들이 유쾌하기도 하지만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웃긴 장면들도 꽤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맞아. 줄랑말랑하는 그 장면들, 또 동사무소에서 동구가 도장을 찾는 장면이라든지 키 큰 맞아요. 동생이 립싱크하고 형은 옆에서 또박또박 말하는 거 등등, 이렇게 재미있는 코믹 드라마와 버디 무비의 장르적 재미도 영화에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 다니고 그러려면 최소한 지 의자는 가지고 다녀야지. 나처럼. 무엇보다 보통 이런 소재 속 영화 속에서 장애인분들은 사실 무조건 착하잖아요. 무조건 착하고 이렇게 악조건 속에서도 무조건 헤헤 웃고 억울하고 언제나 슬프고 이렇게 그려지기 마련인데, 이 영화 속 세하라는 캐릭터, 이 캐릭터만은 마냥 착하지 않습니다. 똑부러지죠, 아주. 정말 똑부러지죠. 복합적으로 좀 페이소스 있게 안 될까요? 그럼 봉사 후기랑 번역 퉁치고 200시간에 50만 원. 절대 착하지만은 않은 세하가 벌이는 기상천외한 발상들도 영화 속 재미를 더하고 있으니까요. 이 장면들 역시 놓치지 말고 즐겨보세요. 네, 따뜻하면서 동시에 재밌는 영화 나의 특별한 형제를 연출한 육상효 감독님의 전작들이죠. 방가방가, 강철대호 구국의 철가방은 올레TV에서 서비스 중이고, 또 방가방가는 프라임 무비팩으로도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가입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육상효표 코미디 영화 즐겨보시고요. 아직 가입 안 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가입해보세요. 그럼 이쯤에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이나 영화 관람하신 분들의 감상평을 통해서 나의 특별한 형제 이야기 조금 더 이어나가 볼 텐데요. 오늘 역시 선물이 준비돼 있죠. 오늘은 어느 때 드려도 가장 호응이 좋은 선물. 정말 저번 주보다 더? 어디 선물로 줄 때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인정. 바로 올레TV TV 쿠폰 10,000원권을 선물로 드릴 거예요. 다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와, 진짜 이거 호두님 벌써 올라오고 있어. 벌써? 승욱님 말씀대로 세하가 착하지만은 않아서 초반에는 너무 당당하고 건방지고 뻔뻔한 느낌이라 그게 불편했었는데 후반부에서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구나 하고 와닿는 느낌이라 씁쓸한 부분도 있었어요. 딱 감상평을 보내주셨네요. 호두님 보내드립니다. 드립니다. 이거 좋네. 이거 너무 좋다. 오늘 고민할 필요 없잖아요. 바로. 드립니다. 박수현님께서 궁금증, 나특형 영화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그리고 두 분만의 보니 포인트 알려달라 하셨는데, 일단 저는 그 미연 씨가 세아에게 나중에 줄기세포 발달해서 걷게 되면 뭐 하고 싶냐 이런 질문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세아의 대답이 영화가 끝나고 나서도 좀 두고두고 기억에 남더라고요. 나중에 줄기세포 이런 거 발달해서 일어설 수 있으면 오빠 뭐 하고 싶어요? 약속 시간에 늦어서 뛰어가 보고 싶지. 라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딱 이 얘기하는데도 굉장히 이렇게 뭔가 짜릿하고 그러네요. 그건 정말 살아있는 대사라고 느껴졌어요. 맞아요. 저는 너무 강한 명대사인데? 저는 장면 하나 생각나는 거는, 이건 배우분들도 뽑으셨어요.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제일 기억난다. 스포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말을 못해. 근데 이광수 배우랑 이수원 배우가 그 장면을 정말 영화를 시사회 때 보시고 나서 그 장면이 정말 크게 와닿았다 배우들에게도 하시더라고요. 왜냐면은 영화 제가 장면을 묘사 안 할 텐데 그 장면을 찍을 때 감독님이 컷을 안 하셨대요.
예상되는 포인트에 컷을 안 해서 어느 순간부터 배우들이 애드립을 넣어가면서 컷할 때까지 연기를 하셨대요. 근데 그게 너무나도 영화에 잘 묻어나서 굉장히 그 자체로 이렇게 뭉클하게 다가왔다 하시더라고요. 배우분들 비하인드 스토리는 없나? 왜냐면 또 그 지적 장애인, 지체 장애 연기하는 게 쉽지 않았을 수 있으니까 배우분들 좀 궁금해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제일 먼저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많이들 오 하셨던 게 이광수 배우가 아닐까 싶어요. 오, 이광수 배우가 오, 이런 연기도 이렇게 또 하는구나 했었던 것 같은데 동구라는 캐릭터는 말보다는 행동 그리고 표정, 눈빛으로만 감정을 표현해야 되잖아요. 내가 실제로 이광수라는 사람은 이만큼 알고 있는데 그걸 요만큼밖에 모르는 동구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육상호 감독님은 이광수라는 배우가 갖고 있는 감수성을 믿고 캐스팅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캐스팅 제의를 받고서 이광수 배우는 조금 걱정을 하셨대요. 이런 역할은 지금이 아니면 못 해보겠다 싶어서 욕심이 나지만 워낙 예능에서 주가를 올리고 계시다 보니까 내가 이걸 자칫 잘못 연기하면 많은 분들에게 상처만 드릴 수 있겠다, 희화화되고 말겠다 라는 생각에 굉장히 고민을 하셨는데 감독님을 직접 뵙고 아까 우리가 나왔던 감독님의 연출 철학 그리고 실제 사연자분들의 뜻,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해야 되겠다 확신을 바로 가질 수 있었다고 그래요. 또 신하균 배우는 감독님이 제일 먼저 캐스팅한 배우시라고 해요. 아무래도 신체에 제약 있는 연기를 해야 되니까 연기력이 뛰어난 사람이 해야 되는 게 기본이다 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캐스팅하셨다고 그러고요. 이미 소공녀를 통해서 한 차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얼굴을 대변하신 적이 있는 이송 배우 역시 힘들게 살아가는 취준생 역할을 위해서 거의 대부분의 장면을 노 메이크업으로 촬영하셨다고 그러고요. 역시 수영 강사 역할을 위해서 수영 연습을 한 4개월 가까이 받으셨다고 그래요. 배우분들의 노력이 굉장히 많이 빛났던 영화인 것 같아요. 휴지 몇 칸 필요한가요? 약해서 남을 도울 수 막 엄청 많이 그렇게는 없어도 괜찮을 거예요. 이 영화가 의외로 눈물 포인트가 있긴 한데 억지 눈물 짜는 게 없어요. 오, 맞아요. 네. 그게 너무 좋았어요. 되게 자연스럽게 눈물이 흐르게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억지로 야 울어 슬프지 이렇게 만들진 않아요. 맞아요. 굉장히 또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에요. 끝까지 살아야지. 근데 감상팬들이 약간 비슷비슷하시네요. 맞아요. 보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네. 그런 장애인분들과 비장애인분들을 너무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고 진행했던 부분들을 좋게 보시는 분들 많은 그게 것 같아요. 가장 보기 좋았던 본의 포인트죠. 보기 전에는 뻔한 내용이지는데 보면서 오열했어요. 나의 특별한 형제 같은 비슷한 영화 있으면 추천해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일단 저부터 추천을 해드리면 네. 휠체어를 타고 있는 세아와 휠체어를 미는 동구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가장 많은 분들이 떠올리셨을 영화는 언터처블 1%의 우정을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아 비슷한 소재 맞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세아처럼 전신을 쓸 수 없는 상위 1% 재벌과 또 신체 건강한 상위 1% 무일푼 백수의 유쾌하면서도 아슬아슬한 그런 2주간의 내기 과정을 그리고 있는 작품인데요. 전혀 다른 두 남자가 편견을 깨고 가까워져가는 과정 역시 아주 감동적이지만 머리를 딱 치는 듯한 띵언들이 또 쏟아지는 그런 작품이기도 한데 두고두고 기억에 남는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아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약간 비슷하지만 다른 쾌 저도 하나만 추천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미 예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그리고 또 제가 사랑하는 박정민 배우 대신 네. 그것만이 내 세상이라는 영화 저도 추천하고 싶어요. 어린 시절 어머니로부터 벌어진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복서형 그리고 장애를 갖고 있는 동생이 만나서 서로 이해하고 보듬는 과정이 잘 드러난 영화였던 것 같은데요. 특히 이병헌 배우의 힘뺀 코믹한 연기와 천재에 가까운 피아노 실력을 선보인 박정미 배우 연기가 또 빛을 발하니까요.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감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네가 한번 해봐. 형이 이제 시작하면 호두, 박소영, 쿠키, 후프푸푸, 엔젤정, 이나리, 최고 천재 이승욱님 축하드립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어서 천재 이승국의 스마트하게 영화 즐기는 방법 확인하고 올게요. 천재 이승국이 알려드리는 스마트한 올레 TV 즐기기. 일단 영화 나의 특별한 형제를 즐기시려면요. 홈 메뉴를 통해 영화 시리즈에 들어가신 뒤 최신 영화 그리고 나의 특별한 형제 누르시면 되고요. 우리 집 올레 TV 우측 상단 바로 보기 버튼 옆에 찜하기 버튼이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무스쇼에서 나의 특별한 형제가 소개될 때나 올레 TV에서 예고편을 만나셨을 때 바로 이 찜하기 버튼을 눌러주신 뒤 오늘의 추천 좌측 우리 집 TV 메뉴 중 최근 시청 목록 밑에 있는 찜한 목록을 확인해 보시면 바로 이 나의 특별한 형제가 저장된 걸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미리 찜해 두셨다가 즐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따뜻하고 건강한 영화 나의 특별한 형제
선물하기 조르기를 통해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시면 그 감동이 배가 될 것 같은데요. 먼저 홈 메뉴를 통해서 영화 시리즈 들어가신 뒤 해당 영화를 선택하시면 간단 설명 페이지가 나올 거예요. 바로 그곳 맨 우측에 선물하기 조르기를 누르시면 되는데요. 먼저 선물하기부터 설명드릴게요. 선물하기를 선택하면 첫 번째, 내 번호를 입력하셔야 하는데요. 이때 올레TV에 내 번호가 등록되지 않은 분들은 개인정보 동의와 인증을 통해 등록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내 번호를 등록하고 입력하셨다면 선물할 상대방 번호를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상대방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직접 입력하기와 예시로 나오는 문구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다음으로 조르기를 하는 방법은요. 조르기 버튼을 누르고 본인의 번호 그리고 조르기할 상대의 번호를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서 선물하기와는 다른 내용의 문구 예시들도 있으니까 참고해서 즐겨보세요. 마지막으로 선물하기 조르기를 통해 영화를 받으셨다면 마이 메뉴 혹은 우리집 TV, VOD 선물함에서 영화가 배달된 걸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끝으로 이 작품 모바일과 TV, 이어보기 역시 가능하니까요. 구매하신 뒤에는 이어보기 기능을 통해서 언제 어느 곳에서나 영화 나의 특별한 형제만의 재미 쭉 이어서 감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천재의 승국의 스마트한 올레TV 즐기기까지 오늘 저희가 드린 정보들 잘 참고하셔서 즐거운 영화 감상하시길 바라고요. 이번에는 다음 코너들 안내드려 볼까요? 네, 승현 씨의 엣지 폭발 코너 무비 스타일과 한 번 빠져들면 절대 겟아웃 할 수 없는 많이 아는 형들인 골방이 준비 중이니까요. 차례대로 만나보시죠. 올레TV